오전 7시 태평양에서 참치를 잡아온 배가 길고 길었던 항해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친 바다를 누비다 오랜만에 밟게 되는 땅. 선원들의 표정이 밝습니다. 얼마 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17개월이요. 17개월이요? 바다에서 참치를 잡는 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잡은 즉시 어창에 넣어서 급속 냉동해 밀봉된 상태입니다. 안에서 냉기 안 나오게 막았기 때문에 틈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차가운 기운이 안 나오게. 저기 방열문인데 그 사이 틈새가 좀 있으니까 그래 막아놓은 거죠. 입구를 단단히 막아놓아 크레인으로 열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곧이어 나타난 두꺼운 얼음. 참치는 신선도가 생명이라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2중 3중으로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예, 얼음을 갖다 깔고 그다음 스티로폼 저거 깔고 몇 도를 유지해야 되는 건데요? 편성 우리가 보면 한 60도 정도, 65도에서 60도. 어창 온도는 실제로 보면 한 80도 정도 되죠. 영하요? 예. 드디어 영하 60도의 어창이 열리고 돌덩어리 같은 냉동 참치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배에 실려있는 참치가 무려 300톤. 무게가 엄청나다 보니 밧줄로 엮어서 대형 크레인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데요. 굴비처럼 줄줄이 엮어져서 위태롭게 옮겨지는 참치. 떨어지는 순간 사고로 이어지기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려놓은 참치는 종류별로 나눈 후 한 마리씩 저울로 가져가서 무게를 측정합니다. 눈 달아 40kg 이상 되는 사이즈가 평균 50에서 60 정도 나옵니다. 1차로 선별이 끝난 참치는 눕기 전에 서둘러 냉동차로 옮겨집니다. 무겁다 보니 차에 싣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요. 감천항에서 20분을 달려서 냉동차가 도착한 곳은 참치 회사. 차가 들어오자 기다리고 있던 작업자들이 일사불란하게 참치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참치는 신선도만큼 중요한 게 무게라 2차로 다시 한번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이즈별로 40상, 70상, 100상 이렇게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지방층이 좋은 참치는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도 무게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 참치. 그래서 분류 작업은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돌덩이같이 단단한 참치를 옮기는 작업자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다 똑같은 신발을 신었네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예, 앞에 쇠가 들어있어가지고 참치가 워낙 딱딱하니까 부딪히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꼭 안전화 신어야 돼요. 얼마나 단단한 거예요? 이걸로 뭣도 박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안전화를 착용해도 긴장을 놓을 순 없습니다. 돌덩이처럼 단단한 냉동 참치는 럭비공처럼 유선형이라 옮길 때마다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긴장한 상태로 힘을 쓰다 보니 더욱 힘든 작업자들. 힘듭니다. 선배이 많아가지고 보통 얼마나 계속 기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 6시까지 해야 됩니다. 양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오늘 배고파 한 50톤 전후 되는 말이에요. 150톤 전후. 그런데 갑자기 냉동차에서 참치가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얼마 없을 줄 알고 뒤에 앞에 많이 안 싣고 뒤에다가 쳤잖아요. 운전이 팍. 떨어진 참치는 케이스 안에 넣어서 옮겨야 합니다. 무거운 참치를 한 마리씩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느끼는 육체적 피로감은 몇 배나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참치 크기가 작아서 일이 빨리 끝났는데요.
곧이어 새로운 냉동차가 들어오고 참치 분류 작업도 계속됩니다. 한 케이스에 1톤가량의 참치가 실리면 지게차가 냉동 창고로 가져가는데요. 이곳에 있는 참치 양만 약 400톤. 참치를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기 위해 초저온으로 유지한다는데요. 가공해서 먹는 거는 영하 18도 보관을 하는데 이거는 가공 안 하고 횟감으로 바로 생식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영하 60도 보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냉동 창고와는 사계절 내내 남극을 방불케 합니다. 작업자들에겐 극한의 환경이죠. 그 사이에도 계속되는 선별 작업. 아침부터 꼬박 일한 끝에 마침내 150톤의 참치 선별이 끝났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어떠세요? 아, 괜찮아요. 내가 하는 일인데 뭐. 빨리 집에 가서 샤워하고 내일 또 일해야 되니까. 다음 날 작업자들이 어제 종류와 무게별로 분리해 놓은 참치를 다시 꺼내서 작업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바로 참치의 육질, 기름기 분포 등을 확인해 등급을 매기기 위해서인데요. 그러기 위해선 꼬리를 잘라줘야 합니다. 참치 꼬리를 절단면으로 이제 참치를 품질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른 참치의 꼬리는 순서대로 뜨거운 물에 넣어 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등급 판정 전까지 꼬리 잘린 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가지런하게 줄을 세워서 기다립니다. 드디어 시작된 등급 판정. 급속 냉동을 했을 때 이 냉동된 이 세포의 결점들이 죽지 않고 다시 먹히더라도 처음 잡았을 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게 저희가 얘기하는 A. 거기서 조금 시간이 지났거나 아니면은 잡아 올릴 때 뭐 죽어 있거나 그런 생선들은 B나 C 그레이드가 이제 나눠지죠. A급은 이거고 C급은 색깔이 전혀 틀리죠. 네, 살이 이렇게 약간 3D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이시는데 C 같으면 이렇게 거의 2D처럼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확실하게 보이네요.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던 참치는 다시 A, B, C 등급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판매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모두 다 횟감에 쓰이는데요. 등급이 높은 거는 고급 스시지. 등급이 좀 낮은 것들은 뭐 외국에 수출, 일본에 수출해서 저렴한 회전 스시집이나 이런 데 이제 조금 나가고.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가공 공장. 이곳에서는 주로 횟감용 참치를 해체하고 있는데요. 최상급 참치가 부산에서 막 도착했습니다. 참다랑어 원어입니다. 무게는 한 50kg에서 한 100kg 정도 나가는 원어입니다. 최상급 A급입니다. 참치에 부딪히면 다리뼈가 부러질 수도 있기에 조심스럽게 꺼내는데요. 아이고, 그럼에도 발생하는 돌발 상황.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미끄럽고 원 상태니까는 잘못하면은 또 크게 다칩니다. 최고급 횟감으로 인기 있는 참다랑어는 부위별로 해체하는데요. 먼저 전동톱으로 머리를 자른 후 고급 부위인 턱살을 분리합니다. 몸통은 등살과 뱃살로 나눠주는데 이때 등뼈를 기준으로 정확히 자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뼈가 정확하게 나와야거든요. 사절 낼 때. 조금이라도 찢어지면 뼈가 한쪽으로 물리거든요. 그러면은 업장에서 쓸 때는 이제 뼈가 한쪽으로 물리니까 살점이 많이 나가겠죠. 붙어서. 그러니까 자를 때 등뼈를 정확하게 잘라줘야 돼요. 그럴 때 해동이 빨리빨리 되고 가시도 금방 제거하고. 그래서 참다랑어에 따라 등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매번 방향을 달리해 자르는 작업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커다란 참다랑어 해체 작업이랍니다. 큰 사이즈 자르면은 아무리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대톱에서 자르면은 그만큼 이제 계속 소모가 좀 커요. 그래서 힘들어요.
냉동 참치를 자르기 위해 매일 전동 톱날을 마주하는 작업자. 매 순간이 위험의 연속입니다. 자르다가 조금만 한눈 팔면은 손가락이 나가요. 그래서 항상 이거 토할 때는 손만 집중해야 돼요. 눈길을 딴 데로 돌리면 안 돼요. 혹시 다친 적도 있어요? 예, 한 몇 번 있어요. 허허, 천만다행으로 크게 다치진 않았네요. 하지만 참치 해체 작업자에게 전동톱은 피할 수 없는 운명. 위험을 무릅쓰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참다랑어 뱃살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데요. 부위별로 마블링 기름 차이가 다 조금씩 있어서요. 나눠서 자르는 겁니다. 이 중 머리 쪽 뱃살일수록 지방이 풍부해 부드럽고 고소한데요. 특히 배꼽살은 고급 부위로 알려져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배꼽이 다 붙어 있습니다. 4번은 배꼽이 한 피 정도 아니면 2피 정도만 들어가게끔 잘라줘야 됩니다. 일반인들 제일 좋아하는 게 배꼽이기 때문에 4번에도 배꼽을 한두 개는 넣어줘야 됩니다. 부위별로 정확히 자른 것 외에도 신경 쓸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뼈가 다 가는 겁니다. 뼈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걸 대충 아니까 비싼 쪽에 뼈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살 속에 숨은 뼈를 제거하는 일도 해체 작업자의 몫입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작업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갑자기 일을 하다 말고 전동톱을 멈추는 작업자. 껍질이런데요. 돌 같은 게 박힌 것도 있어요. 조금씩. 두꺼운 흙이나 그러면 톱이 튀어가야 되고 톱이 나가요. 망가진 톱날을 서둘러 새 것으로 교체하는데요. 냉동 참치가 돌덩이처럼 단단하다 보니 조금이라도 톱날이 무뎌지면 육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톱날을 바꾸자 다시 깔끔하게 잘리는 냉동 참치. 한편 옆에서는 스테이크용 눈다랑어 가공이 한창인데요. 그런데 설마 살을 갈아내는 건가요? 이게 피같이 여기를 딱 쳐내줘야 됩니다. 여기만. 이따가 다 살이니까 손으로 하면 다 나가버리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그라인더로 여기만 딱 긁어주는 거예요. 비린내의 원인이 되는 피와 함께 참치 껍질도 그라인더를 이용해 제거해 주는데요. 오, 정말 깔끔해졌네요. 톱으로 하자면은 살들이 많이 나가고 그라인더로 하면은 살들이 많이 안 나가기 때문에 참치의 수율이 좀 높아집니다. 주문처에 따라 참치를 얇게 잘라주기도 하는데요. 다칠 위험이 크기 때문에 2배로 더 조심한답니다. 냉동 참치의 맛과 영양을 살리려면 신선도는 필수. 때문에 작업자들은 신속하게 포장해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도매업장, 그다음에 시장 도매, 그다음에 일반 소매점, 전문점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물건이 나가는데요. 일 평균 그 출고되는 무게는 4톤에서 5톤 사이 정도 일단 출고가 되는 거죠. 작업자의 정성이 들어간 참치. 많은 사람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해주겠죠. 그런가 하면 가공돼서 조미료로 주부들의 사랑을 받는 참치도 있다는데요. 냉동 창고 안을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엄청난 양의 박스. 이게 다 뭔가요? 여기 오는 참치입니다. 참치액을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한 90톤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태국 현지 공장에서요, 1시간 정도 삶아서 10번에서 15번 정도 훈연을 하고 난 뒤에 생산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 아주 단단하네요. 훈연이 잘 된 참치는 이렇게 두드렸을 때 맑은 소리와 함께 부러뜨렸을 때 맥주병처럼 맨들맨들해집니다. 훈연 과정을 거치면서 수분이 빠져나가 단단해진 것인데요. 한번 맛보실래요? 예. 아무것도 안 나는데요? 이 상태로 맛이 안 나고요. 분절을 해야지 맛이 나게 돼 있습니다. 이곳에선 훈연 가다랑어로
참치액을 만드는데요. 먼저 세척기 안에 넣어 30분간 세척을 해줍니다. 분재된 상태에서 젓가루나 아니면 껍질 같은 게 이물질이 있어서 세척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분재되어 있는 게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조금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 세척을 하는 겁니다. 훈연 가다랑어는 세척이 끝남과 동시에 연결된 분쇄기로 바로 넘어가는데요. 이곳에서 날카로운 칼날에 15cm 크기의 훈연 가다랑어는 작은 알갱이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수출하는 과정에서 맛이 제일 잘 우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7mm에서 8mm로 분쇄를 하고 있습니다. 알갱이로 분쇄된 훈연 가다랑어는 5kg씩 소분해서 추출기 안에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물을 넣고 끓여서 가다랑어 액을 추출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온도와 시간입니다. 그 섭취는 3시간 반 동안 91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추출하고 있습니다. 훈연 가다랑어가 물과 함께 순환되며 우러나는 동안 작업자들은 쉬지도 않고 참치액에 들어갈 다시마를 가져옵니다. 그 양만 약 100kg인데요. 완도전 다시마입니다. 참치액에 감칠맛을 올려주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마가 길고 양도 많아서 세척 작업에 8명의 작업자가 달라붙습니다. 먼저 물을 뿌리기 쉽게 다시마를 다 펴주는데요. 불린 다시마를 통으로 옮겨 깨끗이 씻는 작업자들. 이 불을 쓸 때가 이물질이 제일 잘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습니다. 다시마의 염분까지 빼느라 여러 번 세척해야 하는 고된 작업. 절로 앓는 소리가 나옵니다. 아이고, 뿌리니까 너무 무거워. 뿌리면 뿌릴수록 무게가 있으니까 더 힘들죠. 100kg의 다시마도 5kg씩 소분해 주는데요. 어차피 뜨거운 솥에 들어가면 이게 많이 불어서 이 양보다 배가 돼요. 그러니까 꺼낼 때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죠.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조금씩 넣어주고. 다시마는 이대로 4시간을 끓여줘야 한답니다. 너무 많이 추출돼 버리면 알긴산이나 이런 게 나와가지고 또 너무 무겁게 되고 쓴맛이 너무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세척하고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져오는 재료는 무 200kg. 참치액을 만들 때 없어서는 안 될 재료라는데요. 참치액에 추출액에 들어갔을 때 감칠맛을 올려주고 참치액의 부드러운 뒷맛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무 200kg의 세척 및 손질도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기계를 사용해봤지만 작업자의 세밀함을 따라오진 못했다는군요. 기계 세척하는 거는 무의 이물질이나 아니면 썩은 부분 이런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손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깨끗하게 손질한 무를 잘라주는데요.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넣는 건 작업자가 해야 해서 쉴 틈이 없습니다. 무가 추출하는 과정에서 더 잘 우러나기 위해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이지만 무 역시 따로 추출하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뭔가요?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요, 각각 성질이 틀려가지고요. 이제 다시마는 다시마들 떫은 맛이 살짝 있고, 이제 무 같은 경우는 살짝 달큰한 맛하고 시원한 맛이 있지 않습니까? 둘이 섞으면 시너지가 안 나가지고 추출하고 난 뒤에 고내분을 사용하면서 이제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무는 4시간 동안 약 100도의 온도에서 천천히 끓여주는데요. 이렇게 해야 재료 본연의 맛이 충분히 우러날 수 있답니다. 오후가 되자 먼저 추출기에 넣은 훈연 가다랑어 액을 작업자가 확인해 보는데요. 색뿐만 아니라 냄새까지 꼼꼼히 체크합니다. 색깔도 확인하지만 저희의 장점은 훈연향이기 때문에 훈연향이 잘 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오늘 충분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작업자들이 정성을 쏟은 덕분에 다행히 3가지 재료가 잘 우러났습니다. 이 추출액들은 교반기로 섞어주는데요. 각각 다른 맛이라 하나로 섞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군요. 양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교반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한쪽에선 작업자들이 소금과 설탕을 옮기느라 분주합니다.
저희는 보존료를 넣지 않기 때문에 소금으로 보존료 역할을 하고 짠맛을 줄이기 위해서 설탕을 넣고 있습니다. 참치액 8,000리터를 만드는데 필요한 소금이 3톤, 설탕은 1톤인데요. 진공 펌프로 넣어 잘 섞어줍니다. 그동안 작업이 끝난 추출기 문을 여는 작업자. 4시간 끓여낸 훈연 참치를 빼려고 합니다. 추출 작업이 끝난 지 얼마 안 돼 아직까지 뜨거운 열기가 기계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훈연 찬다랑어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하던 일을 멈춘 작업자가 갑자기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하, 안에서 꺼내기 위해서였군요. 이게 삶아진 거고 솥이 크다 보니까 밖에서는 꺼내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당겨서 빼버리면 이게 너무 덥습니다. 빨리 나가고 싶어요. 뜨거운 물이 넘어가고 솥이 좀 식었다고는 하지만 자체 열기가 있기 때문에 50도에서 60도 정도. 추출을 끝낸 훈연 가다랑어를 다 꺼내도 작업자는 더운 내부에서 나올 수 없는데요. 이어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60도에 가까운 내부. 보통 사람은 잠시도 참기 힘든 온도지만 작업자는 구석구석 청소를 이어갑니다. 20분, 비로소 추출기에서 나오는 작업자. 얼굴에 지친 기색이 역력합니다. 이거 들었다 나오시면 어떠세요? 숨이 막혀요. 너무 더워서. 90%에 담겨 있는데도 이물질이 발생하나요? 네, 아주 미세한 먼지는 쌓이게 되죠.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먹을 거니까요. 작업자들이 마지막 과정을 준비합니다. 생산에 앞서 참치액이 통과할 여과 패드를 꽂아주는데요. 오늘 추출한 참치액에 들어있을지 모를 이물질을 마지막으로 참치액으로 담기기 전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연 펄프로 이루어진 여과 패드는 층층이 두껍게 쌓인 구조인데요. 참치액에 남아있을지 모를 이물질이나 부유물을 싹 걸러줍니다. 여과 패드까지 거치면 작업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참치액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참치액은 찜, 국, 무침 등 다양한 요리에 쓰이는데요. 그래서 요리 좀 한다는 주부들 사이에서 만능 조미료로 인기 만점이랍니다. 작업자들이 재료 세척부터 추출까지 모든 과정에 최선을 다해 만든 참치액. 점점 주문량이 늘어 생산량도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용기에 담겨 완성된 참치액을 깐깐하게 살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검수자인데요. 무슨 물이 혹시 들어있는지 그리고 이제 날짜가 제대로 찍히는지 확인을 하는 작업이에요. 철저하게 검수까지 마친 참치액은 박스에 넣어져 소비자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마, 무 이거 다 국산을 우리가 직접 다 씻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칠맛이 더 있어요. 제품을 만들 때 깨끗하게 공정마다 하니까 안심하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